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헐.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나 와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네.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에?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 이번엔 여름 미스터리 특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입니다. 배우 선우선 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저분 거짓말 안 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시죠? 저는 방송 같이 봤는데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자, 2017년 한 영화 감독이 촬영 장소를 찾던 중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속, 폐가 인근, 의문에 버려진 차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음산한 분위기의 숲이었습니다. 공포영화 단골 배경이거든요. 많이 숨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혹시 그분이 공포 영화를 찍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무서워. 사실 그는 공포영화, 고사, 피해 중간고사, 휴먼 영화, 개춘 할망 등을 연출한 창 감독이었습니다. 당시엔 구미호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영화 숲속의 아이를 준비 중으로요. 구미호 역의 선우선 씨가 임산부에게 주술을 거는 장면을 찍던 중 우리 선우선 배우가 귀신을. 이거는 진짜 귀신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약간 몰입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럴 거예요. 환경일 수도 있겠죠. 야 근데 하필 또 주술신이잖아요. 그 씬을 찍을 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음산한 기운을 갖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 기운에 끌려서 귀신이 나오게 된 건가?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카메라 배터리가 또 나갔잖아. 아까 분명 켜져 있었는데? 아니 모니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면 완충돼 있던 카메라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모니터의 화면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등 기묘한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겁니다. 뭐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의심해 볼 만하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음산한 기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숲속에 차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누가 차를 걷어버립니까? 그냥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차를 버리고 뭐 그 어떤 차 주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공포 영화 촬영 중 목격한 귀신과 미스터리한 현상. 정말 그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존재했던 걸까요? 영혼이 옮겨 붙는 현상인 빙의, 곡성, 검은 사제들, 엑소시스트 이렇게 대흥행을 거둔 이 영화들의 공통점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빙의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자, 지난 2월 1일 캄보디아 한 영화 세트장 이곳에서는 공포 영화 룸 스피릿 룸이 한창 촬영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주연 여배우와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촬영을 위해 서로 호흡을 맞추던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다면 죄송. 엔지. 뭐 촬영장에서 대사 틀린 일이야 종종 있는 일이니까 제작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자, 무엇인가에 홀린 듯 다짜고짜 옆에 있던 철사를 잡아채 상대 배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한순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촬영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아니 뭐예요? 갑자기 지금 방금 지나간 그 목에 자국 난 게 저게 철사 자국인 거죠? 자, 저렇게 이제 난동을 부린 거죠. 자,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일. 자, 이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영화 관계자 콤 소케이테이트는 자신의 얼굴책 계정에 공포 영화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사건이 벌어진 후인가 봐요. 그리고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제작진들이 저 한 배우를 진정시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다. 왜냐면 목을 조르는 영상을 얼굴책에 올렸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괜히 영화 띄워보려고. 근데 이거는 일이 다 터지고 나서 급하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제서야 전화기 끊은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현재 1,700만 뷰. 깜짝이야. 아니 이거 누가 바로 찾았나? 짜증나. 감독님이 찬 거예요? 아, 놀라지 마. 저예요. 아니 저게 왜 빠졌어? 나오기만 해봐 하여튼.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싹오싹하지. 무슨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나 어차피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26215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쓰면 또 다른 번호를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에이,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엘리베이터 괴담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재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가 안 좋죠.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아,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의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 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뭐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의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10년 만에 눈을 뜬 한 소녀. 그런데 소녀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것은 검은 그림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 소녀가 검은 그림자를 보는 날엔 꼭 누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급기야 소녀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 무서워지겠네요. 공포스러운데요? 무섭죠? 자, 이 내용은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의 소녀를 다룬 영화 2002년에 개봉한 이 아이의 줄거리입니다. 이거 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 무서워. 아, 깜짝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죽음을 본다는 게 실화라고요? 1989년 태국 북부 라곤이라는 마을에 링이라는 19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은 어느 날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 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 저기에 왜 하이힐이 버려져 있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피가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는데 다음 날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어머.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익사하는 환영을 받는데 실제로 그날 밤 마을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예언자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네. 소름이네. 어쨌든 불길한 일을 계속해서 목격을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게 된 링. 끔찍한 환영에 괴로워하던 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결국 집에 숨어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꾼 링. 그런데 마침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을 거예요. 축제를 취소해야 돼요. 축제를 취소하라는 링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링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협박했고요. 그리고 결국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야, 이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축제 도중 정말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예언이 맞았네요, 링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좀 예방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 링을 죽이기 위해 링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링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링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유언장에는요. 제 시신은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은 당신들을 저주할 거야. 다소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링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도 링처럼 환영을 목격해 귀신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억울하게 죽은 링의 저주인가요?
링의 저주가 담긴 죽음을 예견하는 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링의 눈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난 65회 특종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에서 제가 인피 인형 괴담을 소개했는데 다행히도 한 인형 제작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졌죠. 간담을 서늘케 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이와미자와에 있는 사찰 만넨지. 이곳에는 일본 열도를 진짜 리얼 소름 돋게 한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의 사연은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인형은 18살 스즈키 나가요시가 자신의 3살짜리 여동생 기쿠코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심한 독감을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기쿠코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 재단에 인형을 올려뒀는데 며칠 뒤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분명히 단발이었던 인형의 머리카락이 살아있던 겁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요. 저건 너무 많이 자랐는데요? 이때부터 가족들은 이 인형에 딸 기쿠코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1938년경 온 가족이 당시 일본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사를 가야 하자 딸의 영혼이 깃든 인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근의 만넨지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많은 이들이 이 미스터리한 인형을 보기 위해 만넨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쿠코 인형의 이야기는 신도를 모으기 위해 절에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광부가 절에 맡긴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전설을 각색해 신도들을 모으기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한 거죠. 아니 충분히 저렇게 주장할 만한데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자라고 있다면서요? 한 기자님 말씀처럼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학계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형의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머리카락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털을 구성하는 비늘층이 발견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인형 머리에 있는 접착제를 영양소로 흡수해 계속 자랐다는 주장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모근 없이는 모발이 자라난 것이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주장에 의해 다시 방향을 잃고 맙니다. 정말 의문이다.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을 두고 사람들의 공방과 억측이 거세지자 만넨지 사찰 측에서는 영험한 인형을 왜곡하지 마시오 라며 결국 인형을 사찰 내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목 귀신의 정체 사진 보시죠. 아우 뭐야? 눈 봐. 입이 찢어졌어. 무서운 걸 떠나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징그럽고. 일명 목 챌린지라고 부르는 이 게임은요. 일단 목 귀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목 귀신이 답장을 보내면서 메시지로 이번 미션은 오늘 밤 공포 영화를 보는 거야. 혼자. 이번 미션은 가위로 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아니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런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목 챌린지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뭘 조작을 해? 이 기괴한 귀신의 사진은 일본인 아이소 케이스케가 2016년 도쿄에서 열린 한 공포 전시회에 엄마새라는 조형물을 출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괴한 조형물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목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목 귀신의 계정을 만들어 이 끔찍한 장난을 친 거죠. 만약 호기심에 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지난 2017년 너튜브 사이트에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다루지 못하다가 이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왜 그래? 약간 씌인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자메이카 남서부에 있는 도시 세인트 엘리자베스. 영상 속 아이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살 소녀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다는 아이.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학교에 다니는 7명의 아이가 소녀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전염병 아닙니까 진짜? 그럴 수 있죠. 이거 망령 이런 게 아니라 전염병. 혹시 뭐 친한 친구끼리 뭘 나눠 먹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은 의문의 고통 외에도 모두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귀신 좀 막아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 자메이카 전역이 충격에 빠진 그때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분노한 게지. 이제 더 큰 불행이 마을을 덮칠 거야. 이 사연인즉슨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건물 확장 공사를 위해 인근에 있던 무명의 공동묘지를 마구 뒤엎고 아, 저거의 문제네. 파헤쳤는데요. 무덤 함부로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또 혼령들의 저주네. 묘지를 파헤친 뒤부터 시작된 학생 집단 발작 사건. 아이들이 본 것들은 정말 무덤 속 영혼들인 걸까요? 스포츠카, 모든 남자의 로망이죠. 이 차는 할리우드의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의 에마. 포르 B의 550 스파이더입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제임스 딘은 명품 스포츠카를 산 뒤 격자 무늬 시트로 바꾸고 보닛과 양문에도 자신의 레이싱 참가 번호인 130을 페인팅하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했고요. 그리고 리틀 버스터드라는 애칭도 붙여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임스 딘은 자신의 에마 리틀 버스터드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이 사고로 극심한 경추 손상을 입은 제임스 딘은 결국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휴지 조각이 됐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로 제임스 딘은 사망까지 한 반면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 도널드 턴업시드는 가벼운 부상만 당했는데요. 게다가 운전자의 믿기 힘든 진술. 전 정말 맹세코 제임스 딘의 차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니 정면으로 오던 차 받친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엔 안 보였대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럼 저 차는 누구랑 아니 뭐 박아서 저렇게 된 뭐 거야? 순간 이동한 거야? 제임스 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에마였던 리틀 버스터드의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자동차 커스텀 전문가인 조지 베리스가 사고 난 차량 리틀 버스터드를 구입. 그런데 정비소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면서 정비공이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또 뭐 있네. 저걸 왜 샀어? 이후 카레이서인 트로이 맥켄리와 윌리엄 에크리치에게 각각 엔진과 드라이브 트레인을 판매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한날 한시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뭐야. 이것도 이게 뭔가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쯤 되자 조지 베리스는 더 이상 부품 판매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안전위원회의 도로안전 캠페인에 리틀 버스터드를 전시용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있어? 갑자기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 또 전시회 중엔 차량이 무대에서 떨어져서 부상자가 발생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전시장에서는 리틀 버스터드의 전시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사고가 나서 도무지 안 되겠어요. 차 돌려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차 못 받았는데요?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지금까지도 리틀 버스터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야 근데 이게 사라졌다고 하니까 더 무섭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야. 미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이게 왜 화제? 인형인가? 아, 밀라민 형이야? 눈이 움푹 파인 인형 옆에 서 있는 무표정한 소년. 그리고 그 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개의 손. 아, 깜짝이야. 아이씨. 저 손. 손! 손이다! 손이잖아, 손. 이거 이렇게 한 거. 자, 이 그림은 2000년 2월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이란 제목으로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그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판매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선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무려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정체는
1972년 빌 스톤햄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5살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런데 1974년 이 그림이 LA 한 미술관에 처음 전시된 뒤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림을 전시했던 미술관의 주인, 또 이 그림을 비평했던 미술평론가가 연달아 사망. 야, 왜 이렇게 세? 다 사망이야, 어떻게. 그리고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존 말리 역시 이 그림을 구입한 뒤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 한편 배우 존 말리가 사망한 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의 낡은 양조장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빠. 밤마다 그림 속 아이랑 인형이 움직여요. 급기야 그림 속에서 인형과 소년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위협을 느낀 소년은 그림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머. 어우,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더 큰 혼돈을 겪을까 걱정되어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거였는데요. 이 그림이 품은 미스터리한 사연이 공개된 뒤 원제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은 일명 유령이 나오는 그림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고 합니다.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을 다룬 공포영화 인보카머스.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 알려지며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속 주인공 랄프 서치 형사는 1990년대 무렵 뉴욕 브롱크스 구역 소속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랄프는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행을 가한 남편의 손톱이 온통 짓이겨지고 피가 잔뜩 맺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뭐야? 그렇게 될 때까지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뭐에 홀린 듯이 집안 곳곳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한 동물원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달려간 랄프.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자 우리 안에 버려진 한 아기. 더 놀라운 것은 아기를 잔혹하게 내던진 사람이 아기의 엄마였다는 것이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녀는 형사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더니 동물원 바닥을 정신없이 파헤쳤다고 합니다. 역시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랄프 형사는 뭔가 깨름칙해서 엑소시즘을 하는 로버트 맥케나 신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악령이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랄프 형사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랄프의 아내가 딸의 방문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거대한 형상을 목격했는데 이윽고 들려온 소리.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랄프의 딸이 계속 악령을 목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 끔찍한 괴 현상에 시달리던 가족들은 결국 로버트 신부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과 집안 곳곳에서 엑소시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목격한 랄프 형사는 정말 악령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고요. 곧바로 18년간 이어온 형사 생활을 아예 정리해버립니다. 그 뒤에는 퇴마 의식을 하는 로버트 신부를 보조해서 엑소시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엑소시즘을 행하는 초자연적 수사관 겸 악마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초현실적 현상을 경험한 랄프. 그가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은 정말 악령의 소행이었을까요? 여보, 저 남자 또 울고 있어요. 영국의 한 가정집. 그 집의 한 방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림 액자 하나뿐. 방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대체 어떤 그림이죠? 방에 걸린 그림은 파란 배경에 불그스름한 인간의 얼굴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집의 주인인 션 로빈슨의 할머니가 남긴 유품인데요. 이 그림이 벽에 걸린 뒤부터
로빈슨 가족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그림이 걸린 빈 방에서 들리는 의문의 울음소리. 자기 집에서 오잖아. 저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와, 얼마나 소름 끼칠까. 매일 밤 부부의 꿈속에는 희미한 얼굴에 키가 큰 남성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여보, 저 사람 뭐야?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 속에 등장했던 그 남자가 침대 앞에 서서 부부를 지켜보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무섭다, 이거 진짜. 아이고, 아우. 당장 짐 싸서 나와야 되는 이사 거 아닙니까? 가야지. 왜 어떻게 살아요? 여기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게다가 더 미스테리한 것은 의문의 연기.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자욱한 연기가 이는데 연기가 막 움직여.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연기 속을 지나가면 극도의 한기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로빈슨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그 그림을 보며 한 말. 이 그림에 화가의 피가 섞여 있다더구나. 실제 피가 말이야. 심지어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완성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는데요. 아, 뭐야. 아니, 그걸 왜 이제야 기억해? 되게 중요한 말이구만. 이유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가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결국 로빈슨 부부는 할머니의 유품인 그림을 다시 지하실 깊숙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미스테리한 그림. 지하실에선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까요? 자, 2015년 영국에서 화제가 된 충격 소식. 악령에게 성추행당하는 가족. 한 가족이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키런, 트레이시 부부. 이들 부부는 개구쟁이 세 아들과 함께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할로윈이 지난 뒤부터 집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기괴한 일들. 푹 잤는데 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 여보, 내 등 좀 봐줘요. 그때 아내 등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편 키로. 그 이후 아내의 등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던 겁니다. 어메?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멍자국이 사라질라 치면은 또다시 선명하게 멍이 되는 일이 반복. 뭐야? 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네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죽일 거야. 부부의 세 아들들은 부모를 죽이겠다는 끔찍한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자, 계속 아내와 아이들까지 고통받자 남편 키런은요, 결국 20년 경력의 퇴마사 로버트 아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악령을 부른 적 있습니까? 설명도 없이 대뜸 가족들에게 악령을 부른 적 있냐고 묻는 퇴마사.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할로윈 때 친구들이랑 위자 보드를 했었어요. 위자보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분신사바 아니야?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악령을 불려오는 강령술, 즉 위자보드를 했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근데 저거 한다고 진짜 악령이 그 집으로 왔다고? 오죠. 악령을 부르는 강령술인데. 영국에 잠깐- 프리한 식구가 없었던 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깐 왔다 간 게 아니고? 네. 퇴마사는 위자보드를 한 아들에게 무려 3개의 악령이 붙어 집까지 따라왔다고 설명했고요. 이후 악령을 없애기 위해 퇴마의식을 진행했는데 나머지 악령은 내쫓았지만은 강력한 악령 하나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악령의 정체는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다는 전설 속 악마 인큐버스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악마인 인큐버스와 접촉을 오래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저 지금 못 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퇴마사가? 자, 이후에 퇴마사 로버트는 마지막 악령까지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퇴마의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들 가족은 무사히 이 끔찍한 악령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만약 벗어났다면 그 악령은 지금 또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요?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강령술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유명하다는 위자보드. 세계 곳곳에서 위자보드가 실제로 움직였다는 경험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갔는데? 위자보드의 움직임은 정말 죽은 자의 손짓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 때문인 걸까? 그래서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폐공장. 어쩐지 한기마저 느껴지는데 또 폐공장에서 했어요. 장소가 주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장소의 공포감. 맞아. 이곳에서 우리는 위자보드로 영혼을 소환할 수 있을까? 과연 실험의 결과는? 무섭지. 지금 여기 있나요? 왜? 왜 그러지? 뭔데? 예스를 가리키고 있다고? 와, 닥스 올라가고 있네. 닥스 돋았어. 예스가 진짜? 무거워졌어 이게. 잘 안 돌아가. 왜 이렇게 무거워? 나 지금 진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 뭔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계속 약간 가벼운 힘으로 이렇게 살살 돌리는데 갑자기 묵직해지면서. 진짜로? 무거워진 건 이제 근육이 땡기면서. 그렇지. 같은 동작을 오래 반복하면 원래 뻐근해지거든요. 정신이 확 드네요. 혹시 살해당하거나 그런 건가요? 와, 세다. 어떻게 하시는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이 양 시작한 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뭔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보자라는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방에 현재 몇 분이 계신가요? 저희 빼고. 숫자다. 누가 당기고 있어요, 혹시? 아니. 왜 그래? 왜 멈춰? 여기. 왜 멈춰? 왜 멈춰? 이거 누가 멈춘 거야? 아니야. 아까 전에 여기 몇 개였지? 7. 7분이 계신가? 카메라 감독님 2명에 작가님, 피디님까지 7명인가 보네요. 세상에.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지목됐을 때 그 포인트가 멈출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멤버들이 멈춘 줄 알았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 지금 소름 돋아 계속. 난 근데 너무 무서워 그냥. 7분이 계시는구나. 그런가? 7명이라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드림캐쳐 아시나요? 드림캐쳐 아시나요? 네.
귀신들한테 인지도를 확인하네요. 여기서 이제 예스가 나오면 약간 뭔가 노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맞아, 이거 무조건 노다. 왜냐면 우리가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르시나 본데? 드림캐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좋은 쪽으로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른 질문. 당신은 저희를 해칠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를 해칠 생각이 있습니까? 왜 저런 질문 생각했어? 오, 예스 쪽으로 가는데요? 무서워요. 뭐야? 나 무서워. 근데 진짜 아무도 힘 안 줘. 나 진짜 나 안 주고 있어. 나 그냥 얹고만 있어. 그냥 걸릴 뻔했어. 우리 끝낼까? 여쭤볼까? 게임을 끝내도 괜찮을까요? 굿바이를 우리가 포인트로 봤던 건데. 그쵸? 하나, 둘, 셋 하면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만약에 그런 거를 좀 짜거나 이랬을 때는 끝나고 나서 사실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는 편인데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언니가 한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어. 왜 이렇게 무거워? 왜 멈춰? 누가 멈춘 거야? 아, 위자보드를 믿네, 우리 드림캐쳐 친구들은. 누구야? 왔어. 누구지? 도깨비? 오,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누구세요? 여기 가셨었어요? 여기 가셨었어요? 야,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하셨네. 오, 잠깐. 야,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네요. 그러니까. 김장 3인방. 이거 어떻게 했을지 재밌다. 궁금하다. 세 분 중 한 명 무서워서 도망치면 어떡해요? 진짜 안 믿는 분들인데. 야, 이미 방송을 오, 분위기 좋은데요? 분위기가 딱 위자보드와 잘 어울리는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악마와 악령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벌써 건조하네요. 다 같이 합이 안 맞아요. 이 걸그룹만큼. 있진 않으시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싱크도 안 하시는데. 되네. 자, 이제 모두 포인터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나요? 있으면 위자보드로 대답해 주세요. 영혼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원성관성. 대답해주세요. 나오든지 말든지. 자, 이렇게 기다린 후에도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 다 같이 위자를 5번 외칩니다.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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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있나요? 있으면 위자보드로 대답해 주세요. 옆으로 가는데요. 오, 그렇지. 오? 5번 외치니까. 자, 일단 예스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이 장소에서 죽었나요? 악령이 왔어. 와우. 오, 움직이네요. 오, 움직이네요. 오, 신기해요. 진짜? 지금 위자가 여기 있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분당이나 시간당으로 출연료를 지급했다면 결과가 좀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명 중 누군가가 빨리 끝내려고 힘을 쓰고 있다. 아 진짜. 저게 뭐? 저게 뭐예요? 재밌는 질문들을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제가 노벨상을 받을까요? 이거를 뭐 헐령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냥 하시나요? 이거를 뭐 헐령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냥 하시나요? 곽재식 작가님이 절로 땡기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미세요? 아니 구경을 하고 명쾌하게 가네. 너무 빨리 갔어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유령은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너무 미셨어요. 아닙니다. 미자 보드야. 아 밀어서. 밀어서. 미는 자의 보드야. 미자보드. 딴 질문 뭔가 하면 이미션으로 나오고. 존박 씨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존박 씨의 향후 신부가 되실 분의 이니셜이 그쵸, 무엇일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진지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V를 가리키는데요? V를 가리키는데요? 우리말에서 외국인인가요? 흔한 이니셜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네. 약간 스페니쉬 쪽의 V 발렌티나, 빅토리아. 아니면 약간 귀족 가문의 자제라면 폰으로 시작하는 판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있지. 멋지군요.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거 중요한 질문이야. 야, 아주 대선을 앞두고. 자, 이니셜로 나오나요?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여쭤봅니다. 자, 과연 아니 안 변하는데요. 호호 안 변하는데요. 호호 자꾸 이렇게 하면 방송에 내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자녀가 몇이나 될까요? 한화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까요? 제가 낸 책 중에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화 판권이 팔렸으나 몇 년 후에나 개봉될지 너무 웃기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특히 노벨상 그 질문에 대해서 곽재식 작가님의 미는 힘을 제가 버텨내느라고. 이거 힘싸움이구나. 근데 세 분은 뭐 원래 이제 위자보드에 대한 좀 불신이 있으셨고, 근데 드림캐쳐 분들도 위자보드가 움직였다고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 하나가 더 올라온 느낌이었다, 묵직했다라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그걸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진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그 심리가 그런 뭔지 심리 모르겠어요. 같아요. 뭐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떠들지 말라 그러면 더 떠들고 싶고. 근데 어른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내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더 마시고 싶어지고. 너무 건강검진 하기 전날 맞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더 땡겨. 괜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한 근육. 우리 양궁이나 사격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어렵죠.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지 뭐 금메달 따오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만히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화나셔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너희들 지금부터 꼼짝도 하지 마!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요. 괜히 막 종 쓰시잖아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괜히 막 입 안에서 혓바닥으로 막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개구쟁이. 개구쟁이. 이것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위자보드 하는 자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약간 띄우고 이렇게 약간 벌서는 것처럼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오래 버티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기본적으로 힘이 좀 들어가요. 힘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많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반대 심리나 뭐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이 위자보드가 뭐 대답을 한다. 근데 정답을 맞히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곽재식 작가님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에 더해서 이걸 설명하는 관념 운동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관념 운동. 네, 아이디어 모소 티어리라고 하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다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이 질문이 오는 순간 다들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딱 오고 가잖아요. 뭘까. 그러면은 이 생각이 되는 순간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에 맞춰서 조금의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 위자보드 같은 경우에도 다 이거를 손을 올려놓고 움직일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기대하는 답 팔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있어. 저도 장 박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위자보드 실험을 할 때 대체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이냐, 그런 거라든가 3827 더하기 2758 곱하기 7은 얼마냐, 막 이런 거 한다면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놀라운 것이지. 우리가 했던 실험처럼 김 교수님 노벨상 탈 거야. 그건 뭐 너무 쉬웠어요.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그냥 이런. 근데 우리 그 차기 대통령 그거는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끼리 얘기는 공개는 안 할 텐데 저희끼리만 기억하잖아요, 우리.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나온 한번 결과였습니다. 너무. 얘기해줘요.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다 조작이었어요. 나온 결과였습니다. 위자보드가 진짜든 가짜든 보드를 하고 난 뒤에 사건 사고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위자보드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게 우리 뇌 때문인데요. 항상 결론은 그 이유는 뇌는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잘 설명이 안 되면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래서 뭔가 쉽게 설명되는 하나의 얘기를 그냥 믿고 싶어요. 그래서 위자보드의 경우에도 가장 쉬운 믿기 좋은 스토리는 악령이 들어와서 답을 알려주는 거야. 맞든 틀리든. 그래서 나에게는 일종의 편안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잘 못 참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위자보드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yes, no는 있지만 그러네. 그 위자가 나 모르겠어라는 거는 그 판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위자보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불확실성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미스터리 죽은 자의 속삭임 위자보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자보드는 죽은 자의 손짓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